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판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장영자 씨. 이번에 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철희 장영자 사건, 그때 구속이 됐고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건국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로 꼽혔습니다. 92년에 가석방이 됐다가 다시 또 140억 차용 사기로 두 번째 구속이 됐고 그랬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는데 그때 2000년에 국권화폐가 있는데 이것을 또 신권으로 바꾸는 그런 사기를 쳤다가 세 번째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 나와서 또 사기를 치다가 네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전두환 전문가 강기정 의원님, 이 사기도 중독성이 있을까요? 장영자 이철희 사건 저희 대학 1학년 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인데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장영자 씨를 보니까 이제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까 그때 팔팔했던 정말 한때 모 대학의 퀸이었다고 예. 할 정도로 그런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할머니가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가 되면서까지 감옥을 29년씩 살아가면서 사기를 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 살았던 그 장영자 이철희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은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94년부터 98년까지 또 살고 또 그때 5년 감형됐던 걸 또 5년 석방됐던 거 남은 자녀인기까지 다 살았는데 이때하고 그 뒤로 된 것 그리고 이번에 된 걸 이렇게 보면 이건 분명히 해석이 안 됩니다. 당시에 권력형 비리 말고 계속된 중독성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경철 의원님, 네. 배운 것이 사기밖에 없어서 사기를 치는 걸까요? 아니면 사기가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사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분은 결국에는 3살 버릇이 결국 80까지 가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에 했던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행태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장선이 아닌가. 결국에 사기를 치지 않으면 결국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저도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을 검거됐을 때를 보니까 이 친구의 인생 역전이 참으로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를 훔쳐서 그러니까 더 혼나고 또 혼나니까 교도소 가고 나오니까 또 하고 결국에 또 혼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던데 결국에는 중간에 무언가를 끊어줄 수 있는 저분도 마찬가지로 교도행정 과정에서 저분을 끊어줄 수 있는 기제가 작용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80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들이 저분도 수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수용 생활 과정에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교도행정에 좀 큰 키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80의 범죄자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도 수영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사기꾼들 좀 만나보면 다릅니까? 많이 만났죠. 예. 저것뿐이 못해서가 아니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게 중증 질환인데 어. 우리가 보통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유혹에 잘 안 빠지잖아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는 거에 대한 그때의 쾌감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예를 들면 교도소 한 방 내에서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 상대로 사기를 치잖아요. 거기에서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사기가 통한다라는 거에 대한 쾌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중증중독이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석방될 때 3년 전에 석방될 때에는 그 전에 사실은 가석방 받았던 거 사면 받았던 걸 다 살았잖아요. 엄청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든 자기는 언제든지 내가 사기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돈을 갖다 쓸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기를 중증 질환으로 만약에 규정하면 경감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게
그 까막소 안에서는 그래서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상경자. 예. 차재영 교수님. 예, 뭐 결국 저는 앞서 우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5공화국의 그늘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뭐 강기정 의원께서 82년도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장영자라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물론 뭐 장영자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일종의 뭡니까 이 반칙과 특권의 DNA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장영자만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러한 장영자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5공화국의 그런 유산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응성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러한 그 반칙과 특권을 행사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뭔가 예를 들면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그게 또 말리는 사람들의 책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혹시 사기범들도 변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많죠. 좀 다릅니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사기 범행을 하시는 분들도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예. 지금 장영자 씨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일 편한 방법으로 돈 버는 과정에서 사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것이 본인이 이제 전직 두 대통령의 인척관계 내지 인척관계였던 분이거든요. 예. 이런 배경하고 또 7천억 원 정도의 사기 이러면 이건 경제사범으로 보통 인식을 해요. 예. 상대방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범행이 오히려 다음 사기의 배경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효율적이게도 또 살고 나오면 또 돈을 벌 수 있고 이러니까 본인이 거의 이걸 끊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번째 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할 때 당사자라면 이 사람 세 번이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7천억 원대였다가 그다음에 100억 원대로 갔다가 지금 이제 한 6억 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영자 씨를 기억하는 분들도 점점 적어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믿음도 서서히 가셔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아마 사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현근택 부대변인 네, 듣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누가 당하나. 그러니까요. 예, 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명하니까. 일반적인 사기꾼들은 안 돼요. 왜냐면 뭐 지금 이 소문이 나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유명인 프리미엄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엔 의심합니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일 거야. 예. 사기야. 예. 근데 보여주죠. 본인의 능력을. 뭐 유명한 사람도 보여주고 아니면 뭐 큰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자기가 알던 사람들 이 건물도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게 허물어져요. 이 사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이분한테 저는 당한 분들은 아마 이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 전에 당했을 사람이 또 당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내가 복구해주겠다. 그 전에 거 내가 피해 보상 못 해줬는데 이번에 내가 2배로 해서 복구해주겠다. 근데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유명한 특히 어쨌든 이제 뭐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면 넘어갑니다 또.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이렇게 가도 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이게 과거에 뭐 했는지 조회 보거든요. 사람이 습성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아마 주변에서 누가 정말 좋은 건 아이템이고 이거 정말 돈 버는 거다 하면 그 전에 그분이 뭘 했는지 꼭 보시고 판단을 해서 다시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씁쓸한 사건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 들게 하는 그런 사기 사건 장영자 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영자 씨 두 사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